어르신들, 저는 아직은 6학년인데 7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건강한 약 바로 쓰고 똑똑하게 쓰고 잘 사용하여서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또 배워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강의도 나올 거지만 약을 너무 많이 드셔요 지금. 그래서 그 약을 정말 얼마나 효율적 있게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공부하겠어요. 어르신을 위한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약을 왜 먹을까요? 왜 먹을까요? 아프니까요. 맞아요. 아프니까 먹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하려고 또 미리 예방하는 약도 있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약의 정의, 그러면 아프니까 약을 먹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좀 똑똑하게 알고 싶으면요, 국제보건기구에서 WHO를 아시죠? WHO 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 저걸 어떻게 다 읽어 하지만 파란색 글씨, 하늘색 글씨 있죠? 치료, 경감, 예방 이렇게 있어요. 그것만 딱 알면 요점 정리가 된 거예요. 치료, 경감, 예방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청소년들보다 더 빨리빨리 잘하시네요.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면은 얘네들은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치료, 경감, 예방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 동네 노인대학에서 왔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박자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약의 정의는 치료하는데 아까 아프니까 먹으려니까 치료하죠. 그 다음에 경감이 뭘까요? 열이 많이 날 때는 좀 덜어주고 통증이 많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는 덜어주고 하는 역할과 또 우리가 코로나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뇌염 또 독감 그럴 때 예방을 하잖아요. 예방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약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게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먹나요? 장기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의 기능이 또 떨어져 있어서 약물 대사에 미쳐서 약끼리 안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에 또 부작용이 많고, 그러니까 약 복용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복용법도 마음대로, 아니 나는 한 알 먹으니까 안 듣더라.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한 알에 하루 3번 몇 분, 며칠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먹고, 아니야 나는 하나 먹으니까 안 들어, 2개 먹어야 되겠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하나가 너무 커, 이거 잘라 먹어야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내가 먹는 약은 몇 알일까요? 한번 보겠어요. 몇 알일까요? 보겠어요. 저렇게 많아요. 우리 저의 많은 선배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약을 보통 몇 개 잡수시나요? 고혈압약 잡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고혈압약 내려주시고, 또 당뇨약, 당뇨약은 그래도 많지 않으시네요. 그런 식으로 성인병 약을 좀 많이 드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예방도 하고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보겠어요. 약이 두 얼굴의 그림이 돼요. 약이, 우리 여러분들은 얼굴이 하나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제주도에 하나 있나요? 아니죠. 두 얼굴이래요, 약에.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근데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같죠? 그건 맞았어요. 근데 여인의 얼굴인데 두 여인이에요. 하나만 보이나요? 2개 보이나요? 2개 보여요? 와, 눈이 좋으시네요. 하나는 젊은 여자 옆모습이죠.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인디케이터가 없어서 옆모습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눈썹이 가운데 있고 턱으로 이렇게 돼서 스카프를 쓴 모습이에요. 그건 여인의 얼굴이고, 젊은 여인의 얼굴이고, 하나는 또 뭐의 얼굴이죠? 예? 하나는 누구 얼굴? 할머니 얼굴. 마귀 할멈 같이 생겼어요.
왜요? 마귀 할머니 아직 못 보시는 분 있네. 마귀 할머니 얼굴 안 보여요? 보이죠? 역시 눈이 좋으시네요. 안 보이시는 분은 젊은 여인의 이 목걸이 같은 목 지나간 선이 있죠? 그 선이 마귀 할머니의 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턱이 매브리코예요. 아셨죠? 이거 갖고 오래 있을 건 아니에요. 같은 그림도 두 개의 얼굴이 보여요. 약이 바로 두 얼굴이 있다는 거죠. 굿. 보세요. 올바른 용법과 용량.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용법과 용량, 아까 말씀드렸죠. 한 알씩 이 약은 약 포지에 나오잖아요. 처방전에도 나오잖아요. 하루 한 끼에 한 알씩 3번 드세요. 2번 드세요. 아니면 며칠 드세요. 이렇게 말을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용법과 용량을 안 지키는 경우, 잘 사용될 때는 뭘까요? 예쁜 천사의 얼굴 약인데, 잘못 사용되거나 오용, 남용 이렇게 될 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약인데 독이 되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독이 아니고 마약이 독이 아니라 같은 약이에요. 진통제, 항생제, 우리가 먹는 혈압약, 당뇨약까지도 다 뭐가 될까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열 진통 소염제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죠. 몸살이나 옛날 어르신들 삭순이 쑤셔 어디가 아파 이렇게 머리 아프고 열나고 이럴 때 쓰는 약이죠. 보통 해열 진통제가 하나 먹어야 되겠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이걸 구분하면은 해열 진통 소염제 이렇게 해서 해열 진통제가 있고 진통 소염제가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나 보시겠어요? 해열은 아시죠? 해열은 열을 내리는 거고 아프지 않게 진통,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그래서 소염제. 예를 들어서 치과 갔다 오시면 항생제랑 진통소염제 또 거기에 이제 혹시 속이 쓰리실까봐 위장약 그렇게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나 안 아프니까 진통제 빼주세요. 나 그냥 항생제만 먹을래요. 염증 생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보통 거기는 진통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통 소염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소염 작용을 해주니까 염증을 좀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하루 이틀은 아마 드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게 있고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예요?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복용한다. 저 두통 하루에 하나 이렇게 더 먹어볼까? 그러면서 오용하면 안 되겠고 나유명하면 안 되겠어요.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네, 조금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동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용법 용량. 아이고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아프네. 하나씩만 먹으라고 했지만 너무 아프니 하나 더 먹어볼까? 안 됩니다. 모든 약은 정해진 용량대로 드셔야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이 먹는다고 빨리 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유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공복에 약 먹었더니 졸리고 속쓰리네. 저런 힘드셨군요. 소염 진통제를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죠. 하루 3번 또는 일주일에 1번 등 약마다 복용 횟수도 다르고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법 용량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약마다 효과를 높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해져 있는 용법과 용량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그렇게 용법 용량을 지켜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알, 두 알, 내 맘대로 어떤 거는 일주일에 한 알 먹어야 되는 것도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진균제, 곰팡이균약, 무좀약, 손톱 팔톱 무좀약 이런 거는 일주일에 1번 먹는 약도 있어요. 그렇게 용법 용량식인데 어떤 분은 이제 4주분입니다 하고 4포를 주니까 몇 끼 먹었다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1번만 먹는 거예요. 일주일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용법 용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약과 처방약에 대해서요. 일반 약은 뭐고 처방약은 뭘까?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지난번에 먹던 약인데 약국에 와서 나 이거 좀 주면 안 될까요?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딱 보면은 뭐냐면 일반 약이 아니라 전문 약이었어요. 전문 약은 뭐냐면 약
한 귀통에 잘 보면은 한 귀통에 일반 의약품 또 전문 의약품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모르겠지만 잘 보면은 일반 의약품은 그냥 약국에서 팔 수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 나올 수도 있는데 저렇게 처방약은 전문 의약품이에요. 전문 의약품은 그냥 약국에서 매약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약 저렇게 해열진통, 항히스타민제, 뭐 진행어담제, 근육이완제, 항생제. 항생제는 안 들어갔죠. 포함이 안 됐죠. 항생제는 일반 약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쓰셔야 돼요. 지금 설명 나왔죠? 저렇게 전문 의약품은 고혈압약 나 지난번에 먹었는데 매달 부족해요. 나 그거 좀 지난번에 사갔으니까 거기 자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주세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안 돼요. 그거는 고혈압약은 또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던 약 좀 남았는데 내가 모자라거든. 그거 하나 먹으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처방이 된 약이기 때문에. 또 여행을 가셨는데 내가 3일만 할 것 같았는데 하루치를 안 가져왔어. 나 친구 누가 가져온 거 있나? 나 하나 먹을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루는 안 드시는 게 납니다. 그래서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특히 일반 의약품 보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먹고 났는데 뭐 나 이거 먹겠습니다 하면서 일반 의약은 약국에 가서 자기 증상을 말하고 살 수가 있어요. 저거 많이 보셨죠? 아시죠? 타땡땡, 타이레놀. 이거 어떻게 하셨죠? 언제 많이 드셨죠? 맞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주사 맞고 난 다음에 혹시 다리나 이게 막 어깨랑 이런 데 아프고 팔다리 이게 막 안 들어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먹어요? 타이레놀 먹어요? 정아무개 소장님께서 그 타이레놀을 말하는 바람에 완전히 마케팅이 돼버렸어요. 원래 타이레놀은 상품명이에요. 얀센이란 한국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나온 타이레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이름은 상품에 대한 이름이고 원래 성분명이 있어요. 상품명과 성분명이 있어요. 성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이에요. 그 성분은 저렇게 500이라 써 있는 바로 밑에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 500 밑에 바로 뭐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나요? 읽어보실래요? 잘 보이시네. 아세트 아미노펜, 아예요. 아세트 아미노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이름은 다 똑같은 이름인데 회사에서 얀센에서는 타이레놀을 하고 부강약품인가 거기서는 또 타세놀이라고 하고 어디는 또 트라몰이라고 하고 이름이 달라요. 그거는 상품명이에요. 자기네 회사에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우리 가족에 아들, 딸, 다 아들, 따님이 있는데 어디 아무 데나 가서 아들, 딸 그러면 아나요? 모르죠. 우리 자식들 이름이 있듯이 저렇게 성분명이 있는데 상품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타이레놀만 사람들이 찾았어요. 동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수입도 안 되고 막 없어요. 원래는 아세트 아미노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거도 똑같은 거예요. 말하기를 타이레놀로 말해보면 오로지 타이레놀만 되는 줄 알고 타이레놀 하셨어요. 근데 저기 왜 두 개가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저 두 개가 똑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이죠? 왜 저러지? 왜 그러지? 하나는 500짜리 크게 써 있고 하나는 숫자가 보이세요? 노란 거에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650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노란 거에 타이레놀 ER 이렇게 타이레놀 ER 이렇게 또 포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노란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얘는 500ml고 얘는 650ml예요. 어떤 게 쓸까요? 이쪽? 500? 650이 세겠죠? 그렇게 아신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650이라면 전에 그 위에 ER 뭐라고 써 있죠? ER 서방정. ER 서방정을 잘 하셔야 돼. ER 서방정이 무슨 말이냐면 서방정은 천천히 녹아라 그런 뜻이에요. 서서히 녹아라. 650 나누기 2는 산수문제 하겠어요. 650 나누기 2는 크게 말씀하셔야죠. 산수 다 까먹으셨어요? 650 나누기 2는 325.
325예요. 325가 절반인데 이 절반만 저 보이시죠? 절반만 속방층이고 절반은 서방층이에요. 서서히 녹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너무 아플 때는 500이 더 강하겠어요? 650이 강하겠어요? 500이 더 강한 거예요. 500이. 왜냐면 500은 바로 녹아요. 한 2, 3분 내로 녹아요. 그래서 빨리 열 나거나 머리 아픈 걸 가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 325만 녹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녹고 나서 유지된 후에 8시간 이하의 서방이라 써있죠. 8시간이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325가 녹아요. 그러니까 유지로 쭉 하고 싶으실 때는 이걸 먹는데, 이걸 먹었더니 아니 650이 센 걸 먹었는데 왜 계속 열나고 머리 아픈 거야? 아,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2개 먹으면 이게 몇 미리가 되죠? 650 곱하기 2가 뭐죠? 13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약을 잘 모르고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약이 650이라고 무조건 센 게 아니라 서방정이라는 거. 예를 들어 서방정이 어떤 게 또 서방정이 있냐면요. 뭐가 있죠? 당뇨약도 서방정이 있어요. 메트로포르민 서방정. 그래갖고 500짜리, 1000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약 드시는 거 혹시 보세요. 통이 있으면 서방정이라는 얘기는 그 절반이 먼저 녹고, 당뇨 같은 거는 평 올라갔다가 팍 저혈의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녹아라. 그러니까 한번 어떤 일이 나올까요? 아, 나 이거 알이 너무 커. 난 이걸 잘라 먹어야지. 목에 안 넘어가.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방정이라서 아까 그 절반씩 녹아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이게 다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방형이나 또 하나 더 당의정 같은 거 있어요. 매끌매끌한 애들 있죠. 먹으면 좀 달달한 거. 그런 것들도 코팅이 돼 있어서 얘는 장용정이에요. 장에서 녹아야 돼요. 위에서 녹는 게 아니에요. 나 이것도 너무 안 좋아. 잘라 먹어야지.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약에 먹는 방법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타이레놀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지금 아까 서방정이 나왔고 500ml가 나왔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종합감기약으로 또 콜드라고 붙여 있는 게 있어요. 다 타이레놀로 써 있어요. 자기네 회사 제품이니까 써 있는데 콜드라고 돼 있어요. 제가 구별해 드리려고.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이거 뭐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종합감기약으로 나온 거고, 얘는 또 생리통에 먹는 거예요. 우먼스 타이레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이 이렇게 같은 거 같지만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 부강약품 거는 얘는 또 타세놀이라고 나왔어요. 이 성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세트 아미노펜. 예, 그걸 아시면 아세트 아미노펜 써 있으면 다 똑같은 거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똑똑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650이라고 무조건 센 거 아닙니다. 그걸 알고 넘어가시고, 약을 저렇게 중복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 뭘 먹을까? 통증약인데 나 머리 아파. 그렇게 하나 먹었는데 아니야. 좀 있다 보니까 아니 나 좀 콧물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저 판땡땡 하나 먹자. 그리고 두통약에다가 또 근육통 몸살도 있어. 또 감기가 살짝 걸린 것 같아. 그렇게 먹다 보면은 중복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 아까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이 늘어나고 또 카페인도 들어있는 경우, 그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잘 먹어야 되겠어요. 중복되지 않게. 하나 먹었으면 그냥 안 드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다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어요. 내가 약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단골 병의원을, 단골 약국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병의원 이런 것은 계속 다니는 곳에, 내가 마음에 드는 곳, 다니는 곳에 계속 다니면 거기에 다 내 이력이 다 있죠. 내가 어떻게 약을 먹었고 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 이 약에다 이거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상의를 해서 중복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무엇이 다른가? 약이 있고,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너무 효자 효녀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사서 보내신대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사다가 이거 뭐야? 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서 약국에 가져와서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보세요. 어떤 것인가? 약은 건강 유지하는 데다가 건강 증진도 하는 데다가 질병 아까 뭐였어요? 치료, 예방, 경감 뭐 이런 게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게 있나요? 건강 유지 증진은 같아요. 그러나 질병, 예방, 치료는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보겠어요. 어떤 건가? 차용 기간을 잘 보세요. 또 허위 과대 광고가 많아요. 그 성분은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 약은 이미 만들어져 나온 거잖아요. 제품화 됐잖아요. 그 성분 있잖아요. 그 성분 자체는 좋은데 그 자체를 약으로 정제화, 과립,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보존제나 착색제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우리 몸에 오히려 축적될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먹고 먹다 보면 그게 엄청난 몸에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서 몇 가지만 길게 많이 잡았다 2개나 3개 이렇게 정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건 이제 약사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듣고서는 그냥 나 그거 이렇게 좋대. 나도 그러는데 나도 먹을까? 카드라 통신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먹으래. 누가 먹으니까 좋대. 나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아까 약도 아무나 나눠 먹을 수 없듯이 절대 같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또 식사 대체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나 밥도 먹기 싫으니까 혼자서 먹기도 싫고 하는데 이거 건강식품이 우리 몸에 좋다니까 그걸로 대충 때우고 말자. 액체 이렇게 가루 타서 먹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고혈압, 당뇨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요. 신장에 무리가 와요. 그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이 그걸 다 소화해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다는 것과 또 가족, 또 지연 이런 데서 듣는 걸로 해서 먹지는 말라 그 말이고 보겠습니다. 꼭 사용법을 확인하셔야 돼요. 약들 보세요. 어떤 거는 혹시 니트로그리세린 혹시 드시는 분 계시죠? 협심증에 그건 어떻게 먹죠? 물로 삼키나요? 물로 삼키나요? 드시는 분 안 계신가 보다. 협심증 약 드시는 분 없으세요? 쬐끄만 깨알 같은 알약. 그렇죠. 설하정이에요. 설하정. 그래서 저 조그만 알약인데 많이 주면 안 돼요. 거의 열알이나 일주일 정도 줘서 그리고 또 착색된 까만 병에다가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래 놔두면 또 약효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급한 증상이 올 때, 협심증이 오거나 이럴 때 얼른 하나를 혀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 있고 그냥 물로만 이렇게 삼키는 약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스트랩시 같은 거는 또 입에 녹아서 먹는 것도 있죠. 그런 거 있고 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 사용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는 약 확인하세요. 보세요. 어떤 거 있나? 약이 어떤 건가? 사용 목적이 뭔가? 다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잘 모르면 가까이 다니는 약국에 가서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잘 지퍼백에다 넣어서 적어서 두었다가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약 시간 언제 먹어야 되고 한 번에 몇 개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사용 방법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대로 복용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 그대로 복용하기. 약은 임의로 자르거나 부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어린이 약이 없는데 어른 약을 절반만 주면 되겠지? 또는 어휴 알약이 크네 씹어 먹어야겠군. 혹시 이런 경우 있었나요? 먹는 약 중에 특수 제형인 서방정이나 장용정은 자르거나 부수어 먹으면 약효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므로 원형 그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서방정은 약 유효 성분이 지속적으로 천천히 방출되도록 제조된 약으로 제품으로는 타이레놀 ER, 아달라트, 다이아백스 XR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정을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면 방출 속도가 달라져서
과량을 복용한 것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용정. 장용정은 일반적인 약과 달리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도록 특수 코팅된 약입니다. 장용정의 제품으로는 페스탈, 아스피린 장용정, 돌코락스 장용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용정을 자르거나 부수면 위에 부담을 주거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됩니다. 약은 마음대로 자르거나 부수지 말고 꼭 약사에게 물어보고 복용하세요. 복습이 되셨나요? 꼭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되고, 특히 변비약 같은 거는 잘라서 먹거나 그러면은 장에서 녹아야 되는데 위에서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하시고요. 또 약은 뭘로 먹어야 될까요? 건강한 음료? 차?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맞아요. 물로 먹어야 될까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 가서 어르신들 강의를 했더니 쫓아 나오셔갖고 보리차에다 먹어도 돼요? 난 여태까지 보리차에 먹었는데요. 나는 결명자에다 먹었는데 괜찮아요? 꼭 물로 먹어야 돼요? 하고 완전히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 거랑 먹게 되면 약에 작용을 해서 안 돼요. 특히 보리차는 차잖아요. 보리가 차잖아요. 성질이. 보리가 차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들 열 날 때 보리차 많이 먹이세요. 보리차 많이 먹이세요. 그러죠? 열이 내리라 이 말이에요. 해열제도 주지만 보리차 물 많이 먹이세요 하는 것은 보리차는 몸을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집에 이렇게 그냥 맹물 먹기 뭐 하니까 보리차 놓고서 꾸준히 먹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결명자차 눈에 좋다 뭐 이래서 하는데 결명자차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질이 차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요.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보리차 먹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 일주일은 또 뭐 둥글레차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드시는 건 좋아요. 그냥 한 가지를 계속 하게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스 뭐 이런 거 먹는다 이거예요. 약과 음식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약, 음식. 난 이런 거 약을 아까 말했듯이 물로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건강한 우유인데 어때요? 차랑 먹으면 안 돼, 약이랑 먹으면 안 될까요? 보셔요.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세요. 약이 흡수를 방해하거나 그 효과를 떨어뜨려요. 우유는 또 이렇게 같이 그 결합을 해버려 갖고 약이 흡수를 방해버려. 체내 흡수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제산제나 소화제 이런 것들을 우유나 유제품이랑 같이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충분한 양의 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밑에 것도 보세요. 저렇게 약을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고혈압 특히만 하나 말씀드리면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은 자몽 주스나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자몽은 특히 드지 마셔야 돼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을 드지 마셔야 돼요. 약효를 너무 강하게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특히 녹차도 안 되고요. 저 자몽 주스 나왔네요. 자몽 주스랑 일반 약 이런 거 혈압약, 항우울제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더 대사를 방해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약효가 더 강하게 내려가요.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거나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들 또 뭐 맥주나 이런 거 또 우울증 치료제 또 수면제 이런 거랑 같이 먹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꼭 음식도 조심하지만 약은 물로 드십니다. 그래서 또 약을 이렇게 우리가 먹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주작용은 아까 같이 치료작용을 봐야 되는데 나 약을 먹었더니 왜 이렇게 부어? 막 눈도 부숙부숙하고 이상한데 이러면서 가렵고 빨갛게 됐어. 아니면 막 미스거려 토할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와요. 어지럽고 숨이 차고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얼른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혼자만 또 그 약에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약을 성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도 알지만 병원에서 그 많은 환자의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국에서도 적어 놓긴 하지만 본인이 갖고 다니세요. 핸드폰에다 딱 적어 놓으세요. 혹시 내가 어떤 약에 부작용이 생겼었다 그러면 딱 적어 놓고 가셔서 병원에 가서 처방 받을 때나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약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피할 수밖에 없어요. 피하시고 다른 약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할 게 있어서 약국 의료기관 이용법은 저렇게 혈압약, 당뇨 이걸 꾸준히 먹어야 되니까
잘 알고 저렇게 아까 말했죠? 단골 약국, 단골 병원을 두고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쩌다 보면 또 두통약, 진통제 이런 게 종합으로 그것만 먹습니까? 또 먹는 데다가 또 다른 약도 개인적으로 또 아프면 또 먹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물어봐야 되고 알러지가 어떤 게 있는가 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어요. 당뇨병, 우리 아까 보니까 당뇨이신 분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걸릴 확률이 높으시기도 하고, 당뇨병은 혈관병이에요. 혈액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각해서 막 어렵게 뭐 인슐린, 뭐 췌장, 랑게스한섬 뭐 이런 말 하면 뭐 복잡할까봐 제가 예를 든 걸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보다 색깔 음식 먼저 할까요? 색깔 음식 아까 이제 메모할 수 있는데 색깔 음식을 먼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조금 이따 하겠어요. 색깔 음식을 할게요. 우리가 식사하시면 우리 식사 그 밥상이 어떤가 보세요. 밥상이 색깔이 어떤 건가? 밥상이 예뻐요? 아니면 거무죽죽해요? 아니면 푸른 불판이에요? 풀판이에요? 아니면 어떨까요? 밥상이 어떤가요? 밥상의 색깔이 보통 어르신들은 젓갈을 좋아하셔요. 그래갖고 좀 짭짤한 거 있어야 이렇게 입안이 좀 개운하다 이래서 젓갈이 많이 들어있고, 또 요즘 김장철이면 또 뭐 맛있는 젓갈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막 짜게 드시고. 그런데 짠 음식은 너무 짠 음식은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너무 짜다 그랬더니 너무 또 저염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나트륨, 그 소금의 성분 나트륨도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저희가 땀 나고 여름에 땀 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땀이 어때? 맛이요? 짭짤하죠. 우리 체액의 농도가 식염수의 농도이 좀 짭짤해요. 그런데 맹물만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물은 소금물하고 합쳐지질 않아요. 근데 필요는 한데 너무 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짜면 몸에 생기는 혈압도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우리 체액의 농도, 우리 눈 뭐 애들 뭐 이거 식염수 뭐 또 넣고 또 인공 눈물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넣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 그 식염수의 농도예요. 그래서 그 약간의 소금기, 맹물, 물 우리가 친구 뭐 여러 사람들 뭐 우리 학생들 친구들한테 보면 물 많이 먹어서요. 나 하루에 2리터 먹어요. 뭐 어떻게 해서 뭐 아우 그렇게 못 먹어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물을 드시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체액의 농도로 맞춰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용을 해요. 내장 기관에도 들어가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도 유지하면서도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요. 체액이 필요해요. 그런데 맹물만 먹으면 아무리 먹으면 그냥 물로 해갖고 소변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별로. 나는 물 많이 먹는데 왜 그러지? 변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막 변비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려워요. 막 너무 이게 피부가 어르신 되면 가려워서 피부과 맨날 다니시고 머리도 막 건선인지 뭔지 왜 이게 가려워요. 피부도 하얗게 일어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체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크게 말해서는 물이라고 말했지만 물보다는 체액이에요. 제가 말했던 식염수 같은 농도. 그러니까 제가 팁을 가르쳐드리면 2리터 정도, 1.8리터구나. 1.8리터 식염수에 차티스푼으로 차티스푼이에요. 차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3분의 1이나 반 티스푼 정도 타세요. 근데 어떤 분은 물을 드시라 그러면 나 물을 먹으면 먹다가 이 목에 딱 걸려서 못 먹겠어. 나 물 못 먹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체액이 몸이 탁해서 그래요. 안 넘어가요. 목에서 걸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8리터 물 식염수에다가 차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내지 3분의 1 티스푼을 타세요. 그러면 얘가 짜지 않으면서 매끄럽게 잘 내려가요. 그렇게 제가 해드렸더니 어떤 어르신은 피부과 계속 다니시다가 내가 40, 50년 동안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한 번도 날 보고 물 먹어라 소금물 먹어라 한 적이 없어. 근데 역사님이 그렇게 말했더니 나 진짜 많이 피부가 좋아졌어? 안 가려워?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액에 몸에 이용하는 거예요. 체액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안 가렵고 머리도 안 가렵고 또 입도 안 마르고 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짜게 드시는 것도 안 좋지만은 소금은 조금 드셔서 체액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움직이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서 나 변비야. 변이 안 나와서 그러면서 또 변비약은 또 드셔요. 그럼 나 왜 그거 안 듣고 좀 센 거 줘봐. 막 이러면 또 센 건 어떨까요? 장을 한꺼번에 막 운동을 확 시키니까 어때요?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너무 죽겠고 아니면 병원 가서 또 뭐 관장을 하시고 뭐 굉장히 큰일 나요. 한 번 가면 응급해서 가면 15만 원, 20만 원 듣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염수를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평소에 드세요. 2리터도 좋아요. 뭐 자기가 먹히는 대로 꼭 입 마를 때 드지 마세요. 미리미리 드셔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빨리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드시지 마세요. 천천히 드셔. 심지어는 이제 우리 다니는 약국에 있는 약사님 이제 연세 많이 드신데 그분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사람들한테 젓가락으로 드세요. 숟가락으로 드시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드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적은 양을 많이 씹어 드셔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급히 옛날에 이제 바쁜 일에 뭐 일하시느라 또 그러시느라고 이제 급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 빨리 먹고선 빨리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먹었던 습관에 빨리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위는 소화가 안 돼서 위장약 병원 가서 위장약 먹고 좋은 거 없어. 이거 먹어도 안 듣고 저거 먹어도 안 듣고 맨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위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담을 줬을까요? 입에서 씹지 않았어요. 입에 뭐가 있을까요? 효소가 있는데 침에 아밀라제랑 프티알린이란 이런 침에 효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 효소가 있어요. 입에서 많이 씹어야 음식물이 그 효소랑 같이 잘 섞여서 내려가요. 그래서 위에서 그다음에 또 위에서 할 역할도 있잖아요. 위에서도 또 위액이 나오고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지 편안한데 막 빨리 먹어버리니까 얘가 침만 살짝 바르다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걸 다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식해도 안 되지만 조금 양을 많이 씹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효소를 다 적셔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특히 어머님들 어떤가요? 좀 남아있으면 아까워서 놔뒀다가 또 먹고 놔뒀다가 먹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할 만큼 조금만 하셔서 빨리 드시고 그게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하셔서 드셔야 돼요. 조금 귀찮지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 음식은 뭐냐? 색깔별. 아까 밥상을 말했죠. 밥상이 예쁘냐 물어봤죠. 색깔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비빔밥을 보세요. 비빔밥 색깔 어때요? 당근 들어가서 빨간색, 계란 들어가서 노란색, 또 뭐 무채드 들어가 흰색, 또 뭐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5색이 다 들어가 있어요. 5색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뭘까요? 간, 심, 비, 패, 신. 다 같이 해보실래요? 한번 시작. 간, 심, 비, 패, 신. 아시겠죠? 뭐의 약자인지. 간은 간이고 심은 심장, 비는 뭐예요? 비장이랑 위예요. 그 다음에 패는 폐장, 대장하고 같이. 신은 뭐죠? 콩팥, 신장이에요. 그래서 이 5개 하면 5가지 색깔, 기본 색깔. 간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음식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파란색? 그렇죠. 시금치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브로콜리, 뭐 채소들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미나리, 뭐 근대, 녹즙 뭐 이런 거 다 있죠. 푸른색 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심장은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뭐가 있죠? 많죠. 당근도 있고 토마토 그것들은 리코펜, 우리 라이코펜 그래서 우리 성분명을 보면 라이코펜이랑 캡사이신, 고추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파프리카가 많아요. 그렇죠? 파프리카가 빨간과 노란 거 뭐 초록색 막 주황색 막 있죠. 파프리카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드셔도 되고 요리에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드시고 아까 심장까지 했죠. 간심, 비가 뭐죠? 비위, 위는 노란색이에요.
메모하실 분 메모하세요. 거기다 메모하시면 좋아요. B는 위는 노란색인데 노란색 음식은 뭐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노란 파프리카도 있고 노란색 또 뭐 있어요? 네? 단호박 맞아요. 단호박도 있고 귤도 있고 뭐 거기 당근도 좀 섞을 수 있어요. 당근도 빨간 거 노란 거 섞인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고구마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을 나는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고 간신 B 그다음에 뭐였죠? 폐 맞아요. 폐는 뭘까요? 폐는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이에요. 폐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무슨 음식이 있을까요? 흰색? 네? 무 맞아요. 지금 겨울철이라 무가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양배추도 있고 우리가 김장하려면 뭐 넣어요? 매운 거? 마늘 맞아요. 알리신성분. 폐가 흰색이에요. 폐는 흰색이어서 흰색 음식을 먹으면 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폐가 안 좋아. 이러면 도라지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이 삼라만상에 다 두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자연 음식을. 근데 우리가 뭘 먹나요? 소세지나 햄버거 뭐 이런 가공식품들을 먹어서 사실 우리 몸이 상해진 거예요. 급하고 산업혁명 때문에 급히 빨리빨리 뭘 빨리빨리 되는 거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이러다 젊은이들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자연식품 정말 안 먹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조금 드시지만 그리고 점점 그렇게 돼 가요. 요즘에 보면 뭐 이런 데 가보 롯데리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앉아가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햄버거도 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사실 안 드셔야 돼요. 굉장히. 그다음에 흰색 다음에 뭐였죠? 폐 다음에 뭐였죠? 신장, 콩팥이잖아요. 신장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나쁜 거 걸러주고 이런 건데 신장은 무슨 색깔일까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 이게 이제 믹스된 색깔도 있어요. 보라색도 있고 한데 일단 이 5개의 오방색 5가지가 우리 오장에 도와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밥상을 내가 차린 밥상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색깔이 빠졌나 보세요. 에? 오장을 다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가 없다. 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갖고 하다못해 국을 끓였는데 빨간색이 별로 없구나. 김치 말고요. 김치는 워낙 빨으니까 없구나. 그러면 당근이라도 막 채를 써서 아주 그냥 슬라이스 같이 썰어갖고 국 위에 뜰 때 살짝 고명같이 얹어서라도 드시든지. 그래갖고 색깔이 그 5가지 색깔이 좀 들어가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건강하니까 어떻겠어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그 뭐뭐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다 나오죠. 그게 다 아까 검은색은 뭐가 있는가 아까 하다가 빠먹었어요. 머리 잘 검정콩, 검은깨, 또 뭐 있죠? 블루베리, 또 가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있어요. 그런 음식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어른들 옛날 선조들은 먹고 건강했어요. 그래서 식사 이게 돈을 보시면 너무 젓갈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은 배추임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무슨 색깔이 없다. 파프리카라도 해서 이렇게 먹자. 그래서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약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했듯이 잘못 먹으면 독이에요. 도와주는 우리한테 도와주는 역할이지 약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약 없으면 막 벌벌벌 떠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약은 오히려 잘 똑똑하게 드시고 음식으로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뭘 하다가 말았죠? 당뇨병 그거 나왔어요. 당뇨병인데 당뇨병은 아까 말했지만 저 보세요. 위가 있고 그 밑에 노란색이 췌장이에요.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라는 건데 그 위에는 쓸개가 있어요. 담낭 거 있죠. 위 밑에 저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있어요. 췌장에 인슐린이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당뇨병이 생겼지? 내가 왜 당뇨가 생길까? 그것은 일단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과식이 많아요. 과식이어서 이미 이게 몸에서는 원래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하신 분은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인슐린은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잖아요. 원래 모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고갈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거나 도움을 받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췌장에 있는
랑겔한스 섬이라는 곳에서 그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모자란 거예요. 다 써버렸어. 왜 그럴까를 한번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림으로 이게 보이는 건데 포도당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그랬죠.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탄수화물이 다당이에요. 포도당, 요 단당 하나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는 포도당이에요. 우리가 병원 가면 링거 맞기도 하잖아요. 포도당 주사 맞는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거. 그게 다 분해된 상태의 것이고 포도당이 2개 붙어 있는 것이 있고 3개 이상 붙어 있으면 탄수화물이에요. 그게 다당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인데 우리가 탄수화물 상태로 많이 먹죠. 밥도 그렇고 또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탄수화물 제제 아니면 우리가 많은 음식들 그런 거 밀가루도 있고 이런 거 먹게 되면 그것이 몸에 다 흡수가 안 되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얼른 보세요. 승객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볼 건데 포도당은 승객이고 혈관은 기차예요. 조직세포는 아파트예요. 승객이 기차 타고서 퇴근하는 거예요. 막 퇴근하는데 기차에 타고서 가다가 내려서는 어떻게 집에 들어가려니까 아파트에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보세요. 인슐린은 아파트 열쇠예요. 열쇠가 딱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췌장은 열쇠 공장이에요. 또 혈당치, 탄 승객 수가 나올 거고 고혈당일 때는 어떻게 기차가 10,000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서 사용이 안 되고 소변으로 나가는 걸 우리 소변 찍어보면 몇이 나왔어 하죠.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거 그림을 보겠어요. 기차를 탑니다. 혈관이 아까 뭐랬죠? 기차죠. 기차를 타고 있어요. 이 승객들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하나 둘 막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을 좀 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저 정도면 뭐 괜찮아요. 그 기차에 저 정도 혈당 승객이 저 정도 타면 갈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잘 가고 있는데 어때요? 승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렇게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도당이 막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지 마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고혈당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렸어요. 이제 일단 내려야 되겠죠. 뭐 계속 기차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렸으면 어때요? 각각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가려면 이제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쇠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열쇠가 이제 조직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당들이 이제 다 각각 조직 세포 각각 자기네 집 키를 갖고 자기네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키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키들이 저기 다 들어가고 모자랄까 어쩔까 하면 이제 모자라지죠. 있는 키로 가는 거는 몸에 있는 인슐린을 쓰는 거예요. 인슐린 자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나 어때요? 와, 이제는 인슐린이 저렇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미처 다 저거 준비 못해.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이 도중 하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이제 그 타고 못 가는구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당뇨를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나요? 간단하게 질문을 받겠어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들리나요? 예. 여러 가지 약을 먹을 때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하나? 예.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약이 이제 조제되어 있는 약이라면 같이 드셔도 되고
한 번에 드시기가 너무 버거우시면 이제 절반씩이나 이렇게 나눠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약이라는 게 처방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뭐 소화제다. 그러면 이제 소화제는 이제 소화제로 드시고 조금 한 10분이나 정도 있다가 또 드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있죠. 그거는 이제 되도록 한 번에 다 드십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너무 빨리 달려왔나요? 아까 막 늦을까봐 좀 생략한 것도 있긴 한데 혹시 궁금하신 얘기는 없습니까? 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있죠. 그런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당뇨 안 걸리셨으니까 모르시나 봐. 그럼 병원에서 받으셨죠? 있죠. 서방정 있습니다. 네, 아까 거기 동영상에서 나왔는데 당뇨약도 서방정 있습니다. 네, 다이아백스 이 서방정, 뭐 다이아백스 ER 서방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 이게 1000ml거나 750ml일 때 잘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특히 당뇨는 더 그래요. 왜냐면 이거 당의 그 혈당을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고혈당인 걸 내려줬잖아요. 내려줬는데 한 번에 다 일단 먹었잖아요. 먹으면 얘가 절반이 녹고 그 다음에 유지를 시켜줘요. 예. 하루 한 번 먹거나 이게 약을 2번 먹으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대로 할 때 그동안에 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당뇨약은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절대. 만약에 당뇨약을 드셨다면 바로 식사를 하시든지 식사 중에 드시든지 아니면 식사하고 바로 드시든지. 식사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빈속에 드시고 운동하시면 안 돼요. 저혈당으로 돌아가셔요. 그런 분들 꽤 봤어요. 절대. 왜냐면 나 운동해갖고 당뇨 좀 떨어뜨려야 돼 이러면서 밥을 안 드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면서 약은 먹어야지 또, 그러면 또 약을 드시고 큰일 나요. 쓰러져요. 저혈당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당뇨가 약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고혈압 약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원장님이 나 관리 잘 됐대. 혈압 정상으로 됐대.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신나서 오셔요. 그러면 함부로 또 하시는 거야. 나 이제 약 좀 안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되죠. 그래서 한 번씩 걸르고 마음대로 나 좀 독한 거 내가 좀 잘라서 먹자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혈압약은 어떨 때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냐면요. 약으로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풍선하고 똑같아.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쭉 들어가죠. 꺼지진 않았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퐁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으로 조절된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약 때문에 조절된 거예요. 약을 안 드시면 다시 올라가요. 더 위험해. 금방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혈압약은 어떨 때 끊을 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정상 이하로 너무 많이 떨어질 때. 약을 먹고 있어요. 고혈압약을 내가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너무 정상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다고 자기 개인이 마음대로 빼면 안 돼요. 병원 가서 체크한 후에 조절을 해야 돼요. 양을 줄이든지 뭐 횟수를 이렇게 하든지 양을 적은 걸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줄이셔야지 자기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고지혈, 콜레스테롤 약도 그렇고 그런 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단 아까 해열 진통 이런 거 소염제 봤죠? 그런 약들은 아프지 않으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열심히 드셔요. 그거는 또 열심히 드셔요. 이거는 아플 때만 드세요. 왜냐면 그게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열 진통 소염 이런 것들은 치과 다닐 때 통증 때문에 아팠죠? 염증 때문에? 그러면 그때 드시고 안 아프면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몸살 났어요. 몸살 나면 계속 염살약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몸살 나오면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좀 계시다 보면 나 괜히 머리 아픈 것 같아 이러면서 또 막 머리 아픈 약 막 드시고 판땡땡 이런 거, 판피린 판콜 이런 거 엄청 많이 드세요. 그거 많이 드시면 치매가 와요. 치매가 빨리 와요. 너무 싸고 막 이렇게 간편하다고 많이 드셔요. 설명드려도 한번
습관이 되면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워낙 뭐 원하시니까 뭐 그러면서 사가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횟수를 줄이든지 점점점 줄이세요. 그리고 혈압약이 그렇고 또 당뇨약도 그런 식으로 줄이셔야 되고 또 항생제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가 했는데 항생제는 뭐가 중요하죠? 내성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항생제를 왜 먹어요? 우리 염증 때문에 먹죠. 예를 들어 수술을 했거나 발치를 했거나 뭐 임플란트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술 그런 거 뭐 장기 부분 뭐 귀니면 어디든 무슨 데든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막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랬을 때 항생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침입을 해서 거기 막 붓거나 막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떨까요? 항생제를 먹어요. 그럴 때는 항생제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키셔야 돼요. 항생제는 나 항생제 나 이거 먹으니까 속 쓰려 이거 독해서 나 이거 너무 세 뭐 항생제도 요즘에 정제로 나오니까 막 잘라서 막 마음대로 먹고 그래요. 항생제도 요즘에는 복합제가 나왔어요. 뭐 325-50 뭐 325-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믹스된 약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약을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균들이 예를 들어 병원에서 선생님이 일주일 드세요 그러잖아요.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그랬다 그러면 항생제는 거의 지키세요. 5일 이상 어쨌든 지키세요. 왜냐면 균이 죽으려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나 이제 뭐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잊어버렸어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균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제 약이 안 들어오는구나 살만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싹 일어나요. 이번에는 뭘로 나오냐면 슈퍼 세균으로 나와요. 슈퍼박테리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약국 처음 할 때가 한 40년가량 됐는데 전에 그때 초기 당시에는 아목시실린이라는 250mg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강하다 하면 500mg였어요. 그거 말고도 더 윗단계에 나는 것들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250mg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500mg도 아기들한테 쓸 정도예요. 굉장히 그만큼 약이 세진 거예요. 균이 세졌다는 뜻이죠. 그걸로 항생제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균이 자꾸 얘네들이 내가 옛날 맷집 아니야. 내가 더 크지.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항생제를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날짜에 그걸 다 지켜서 먹어줬어야 균이 싹 죽었을 건데 먹다가 안 먹다가 아니야 나 어제 안 먹으니까 다시 아픈데 그때는 안 들어요. 잘 하나 먹고 2개 먹어야 돼. 아니면 그 윗단계를 먹어야 돼. 아니 야 선생님 나 이거 먹었는데도 왜 이래요? 그러면 안 먹었어요. 챙겨보면 먹다 안 먹다. 진통제 해열제는 먹다 안 먹다 해도 됩니다. 그걸 정확히 기억하세요. 항생제는 지키세요. 이틀이건 3일이건 5일이건 지켜서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시고 또 아까 말했듯이 고혈압약, 당뇨약도 지키세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이거 관리 잘 하셔서 아까 말한 듯이 막 그 수치가 너무 이하로 떨어졌다. 약을 먹고 있을 때 보통 이하로 많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한 상태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제가 자문자답을 다 했네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분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이제 힘든 거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시고 또 이제 너무 잘 아셔서 제가 잘 아는데 와서 제가 외람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잘 정도로 반응도 좋으시고 정말 제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숙 약사였습니다.